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건데요. 저는 그 당시에 봤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검색을 했죠. SBS 아파트 혼란의 시장. 오늘 이 영상을 한 10초 안쪽? 조금 길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쓸 건데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나와서 이제 사회를 이끌으셨는데 이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던 시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드려야 되겠죠. 이건 2015년도 얘기입니다. 2015년이면 아직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예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KB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도부터 데이터상 서울 아파트가 상승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지 2014, 2015 아직 일반인 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예요. 2015년까지는 지금 아파트 사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래서 올랐다 저래서 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언론이 거의 장악을 했어요. 언론에서는 하락 얘기만 합니다. 폭락 얘기만 하고 금리 인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그게 내 생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언론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자극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상반기 정도로 고비로 해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인구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된다면 집값이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많다. 지금의 가격 상승세, 지수 상승세 정도로 유지하지 않겠는가? 집값은 지금까지 오른 속도의 폭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유명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다 네임드들인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이게 되면 안 돼요. 저분들이 저 당시에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본인들의 데이터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봐라 맞았다. 이 사람 봐라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부동산을 완화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세 시장이었어요. 전세 시장. 전세 시장이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언론이 지금과 다르게 이미 지쳐 있었어요. 2010년도 이후로 2010, 2011, 2012, 2013, 2014 그냥 부동산은 앞으로 오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일본이다. 일본이랑 똑같이 하락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될 것인가란 주제로 굉장히 영상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 이유가 이때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가 완전 대세가 됐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집을 사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부 다 전세로 갔었고 2013, 2014년도에 2015년도까지 전세 가격이 하늘을 찔렀어요. 2016년도부터 좀 나아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단지 내에 심한 단지는 아파트 가격이 2억이고 전세가 1억 9천인데 1억 9천짜리 전세 매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신혼살림 차리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왔을 정도로 전세가 대세였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오른다 그랬었고 어떤 분들은 내린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들은 이때 방송을 타시던 분이고 심지어 여기서 특히 선머머 선생님은 거의 탑티어였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고 다 데이터 팩트가 있으셨고 저도 그때 이제 하우스푸어란 책을 읽고 굉장히 좀 공포심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 채널 영상이라고 그때 저 사람들 얘기 들어서 집을 안 산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저때 산 사람은 대박 났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을 보세요. 지금 언론은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걸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를 해봤을 때 맞는 데이터인지 그걸 믿을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하기 어려우실 게 본인 생기업이 바쁘시고 본인 전문 영역이 있으시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2015년도 여러분 2015년도에 두 분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얘기하기 힘든 시기거든요. 진짜 하기 힘든 시기예요. 아마 얘기하고 욕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도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고 하락하는 분들도 저분들만의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때도 똑같아요.
뒤에 또 돌려보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금리 얘기 나와요. 미국 금리 인상, 금리 올라갑니다 얘기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금리를 올렸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때부터 금리를 올렸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더 밑으로 처박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서울 아파트 사신 분들은 최소 3배 이상 올랐어요. 여러분 말이 3배예요. 거의 격차가 아예 벌어져 버린 시기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볼 건지 수요 공급을 볼 건지 그리고 뒤에서 하락하시는 분들은 부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채가 터진다. 이때부터 부채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볼 건지 공급 부족을 볼 건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간과하고 있는 게 전세 시장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전세 시장에서 옮겨온 거거든요. 전세 시장에서 머물러 있던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나온 건데 그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살지 말지 정하기 위한 그런 테마를 자꾸 찍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산지는 모르겠는데 사셨으면 진짜 잘 됐을 거예요. 이분이 그 본인의 마포 집을 잘못 팔았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사고 싶지 않다. 앞으로 폭락할 줄 알았는데 팔았는데 오르길래 이젠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 그런데 고민이 돼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로 봤는데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느 쪽인가 의견이 맞으실 거예요. 내 의견과.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무조건 맞습니다가 아니라 요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 말고 각각 전문가들이 본인의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월세 시장의 불안, 특히 새로운 월세 시장의 자극, 월세 시장의 불안함과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과의 연동성, 그리고 서울의 공급 부족,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의 다주택자의 부족, 이런 걸 예를 들었고 지금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수요가 바닥인 거, 거래량이 바닥인 점 이런 걸 예로 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근거가 나한테 납득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 어느 쪽이든 간에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인기가 많던 시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4년에서 5년 동안 가격이 빠졌으면은 더 하락한다. 이제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 강연회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서 팬이 된 분들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신 분들 중에서 내용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2013, 2014년도부터 집을 사셨거든요. 참고로 그분들은 투자자분들이에요. 주변의 고수분들은 13년도부터 강남에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14년도 정도부터 분당에 들어가셨고 이거는 가보시면 꾼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 폭락을 논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본인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인기를 있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이 언론이시면 SBS, MBC, KBS면 이 당시에 부동산 다시 상승한다고 얘기했겠어요? 안 하죠. 이때는 이제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성하던 시기거든요. 2014년도부터 양성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걸리다가 좀 본격화되면서 2016년도 요쯤 되면서부터 전세가가 잡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줘요. 시장의 정말 본질은 복잡하고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고 언론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사라 말라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근거로 되는 전문가들의 그 의견의 근원,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말을 믿었는데 틀렸어. 그럼 얘를 믿고 또 얘를 믿었는데 또 틀렸어. 그럼 얘를 믿고 변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맞춘다기보다 본인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사전달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 주장을 할 때 근거를 알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그리고 부채 증가,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요 얘기가 여러분 요때도 있었잖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요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인구 감소나 뭐 금리 인상이나 부채 증가나 뭐 국제 금융위기, J-IMF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지금 얘기 나온 지 20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크게 들어맞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시면은 상당히 시장이 잘 보이거든요. 물론 지난 6년, 7년은 약간 특이한 시장은 맞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대충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보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 각각 전문가분들이 하는 내용에 근거를 봐요. 근거를 보고 아 이렇게 주장했는데 맞았구나. 여러분 좋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2015년도니까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16, 17, 18, 19, 20, 21, 22 쭉 이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상승한다고 얘기한 분들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근거 중에 이게 맞구나. 그럼 지금 시장이랑 대입해보자. 그리고 하락하고 한 분들도 들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진짜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똑하니까 저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거가 좋아요. 그 근거를 찾아보고 이런 근거는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약간 약한 것보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좋지만 이런 게 집값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약한가 보다고 앞으로 좀 걸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또 반복이에요. 지금 여기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 인기 다시 올라가거든요.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봤었는지 저분이 어떤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약간 잘못 봤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시장은 진짜 가져야 돼요. 언론이 너무 뚜렷하고 시장 파악이 옛날보다 너무 어려워졌고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파악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쪽 선택을 하든 간에 변동성은 있는데 내가 잘 버티든 아예 안 하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 프로그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 좋더라고요. 지나간 거를 한번 보시고 검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